8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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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오늘은 또 뭐 하려고? 오늘은 캠핑장 가면 어떤 커피를 가져가서 하면 좋은지 그 사용법 좀 가르쳐 달라고. 커피야 뭐 이게 편하긴 제일 편하지. 믹스커피. 그러면 뭐부터 한번 만들어 보지?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하는 이 드립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캠핑장이나 뭐 야외에 간다면 나는 이 서버는 안 가지고 갈 것 같아. 이게 저렴하니까 뭐 한 4,000원, 5,000원 밖에 안 하니까 이거랑 그냥 여가지 몇 장이면 그리고 원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당신이 뭐 다른 다른 영상 걸 있으니까 링크를 그거 내가 걸든지. 링크 걸어 놓을게. 이브릭부터 해볼까? 이런 도구를 사야 하는데 이 도구가 가격이 한 4, 5, 6만 원 하나?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 중동 사막 지역에서 커피 내려 마실 때 많이 활용했던 거라는데, 그 캠핑 가서 모래에다가 가열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린 가스레인지요. 일단 원두가 있어야 되는데 원두를 다 갈아야 하겠지. 원두는 어떻게 갈아야 되는 얘는? 원두는 이제 우리가 추출하는 기구에 따라서 분쇄도를 다 다르게 하는데 이브릭은 가장 가늘게 에스프레소 분쇄도와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갈아야 될 거야 아마. 그럼 모카폿도 에스프레소잖아. 저거랑 비슷하게 하면. 동일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요 칼리타 계량 스푼인데 그 로스팅 단계에 따라서 질량이 다르니까 목에는 조금 오차는 있지만 거의 요렇게 한 스푼 가득 담으면 거의 한 9g에서 10g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한 스푼 반 정도 아니면 한 스푼 정도만 해도 되는데 뭐 우리 원두가 많으니까 이렇게 한 스푼 반 해서 진하게 먹고 싶으면 더 많이 넣으면 되잖아. 1, 2인용인데 더 많은 원두를 쓰게 되면 넘쳐버리지. 일단 분쇄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제일 가늘게 해야 되니까 파인 에스프레소로 이렇게 원두 넣고 아주 짧은 시간. 소리 없네 여보? 해드릴게요. 하하, 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오라고 했는데 분명 이렇게 해서 원두를 여기다 부으면 돼. 한번 끓었던 물을 지금 사용하니까 물이 뜨거워서 아마 여기 부어서 하게 되면 금방 끓어버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캠핑장 가서도 끓여갖고 하면. 아니 찬물로 해도 되지. 찬물 그냥 이렇게 부어서 끓이면 되지. 근데 이렇게 먹는 커피는 찌꺼기가 만들어져. 달고나 하듯이, 요즘 오징어 게임에서 유명하던데 달고나 하듯이 이렇게 끓이면 돼. 지금 위에서 보면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끓으면 이렇게 살짝 불에서 이동하면 돼. 한번 저어줘도 되고. 이건 뭐 끓여 먹는 거지. 끓여 먹는 거. 달인법. 진짜 중동에서 원두 사와서 원두 난 정말 별로였어. 그건 왜 주둥이가 이렇게 좀 작아? 사막 같은 데에서는 모래바람 같은 게 들어가니까 이 바닥은 넓고 위는 좁고 이렇게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조금 두면 커피가 온도도 조금 식고 그 다음에 그 알갱이들이 조금 가라앉겠지. 가라앉으면 이제 이렇게 요를 쪼르륵 따라갖고 찌꺼기는 여기 남고 이제 커피만 기호에 맞춰서 뜨거운 물을 더 부어서 부드럽게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커피에다가 우유가 있으면 우유 데펴서 넣으면 카페라떼라고 하기보단 카페오레에 가까운 커피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지. 에스프레소 정도는 아니지만 드립보단 진한 맛을 봐야겠지. 고운 쌉싸름한 게 제법 맛있네. 오늘같이 바람 불고 한 날은 이렇게 진한 커피 생각나네. 이건 지금 마셔보면 뜨거운 미숫가루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입안에 도는 그 커피의 미분들이. 궁금하네. 나도 먹어볼래. 오. 새롭다. 새롭지. 맛도 있지. 원두를 누가 볶았는지. 모카폿 한번 해볼까? 여보? 그래. 가스레인지 있는 김에 모카폿. 그래. 모카폿부터 해보자. 이 모카폿도 아까 이브릭에서 그 사용한 원두의 분쇄도와 같게 원두를 갈면 돼. 에스프레소용으로. 그렇지.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가 이 그라인더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구에 맞게 원두를 일일이 갈아서 사용한다는 게 아날로그적인 어떤 느낌과 풍미는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조금 불편하겠지, 일일이 가는 게. 아니 근데 그런 핸드밀러도 그렇게 에스프레소용으로 갈 수는 있어? 갈 수는 있지. 갈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전동 그라인더에서
일정한 어떤 그 분쇄도를 얻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캠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몸속 고생하겠다고 가는 건데 그 맛에라면 뭐 이거 나쁘진 않아. 그래도 캠핑은 감성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분리가 돼. 분리가 되니까 또 부피가 좀 작지. 이건 그라인더 이렇게 쓰면 되고 원두는 똑같이 한 스푼 반 정도를 갈아볼게. 아, 걔도 1, 2인용이야? 1, 2인용이지. 이 모카폿은 이탈리아에서 처음 만들어졌지? 여기 딱 보면 아마 해병대 전역하신 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 팔각형이 팔각모. 이게 1933년에 이탈리아에서 삐알레티 알퐁소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이 제품에도 보면 삐알레티 알퐁소로 여기 딱 적혀져 있어. 상부와 하부 탱크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구조지. 이렇게. 그다음에 안에 보면 이렇게 필터가 있고. 이게 원초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인가요, 그럼? 우리나라 가정에 주전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에 가면 각 가정마다 이런 그 모카폿을 뭐 한 두세 개씩은 꼭 가지고 있지. 사이즈별로. 그렇지. 이탈리아 그 가정식 요리 하는데 가보면 모카폿으로 그 추출된 커피를 후식으로 제공하지. 그런데 가서 먹고 싶다. 근데 한 번 안 사줬던가? 안 사줬어요. 그랬나? 네. 여기 자세히 보면 그 상부 쪽에 이렇게 보면 가스켓이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 타공되어 있는 가스켓이 있어. 근데 요 가스켓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이야. 그리고 여기는 하부 탱크인데 물을 부어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지. 배꼽 같이. 여기에 보면 압력밥솥에 압력 밸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돌출된 것보다 수위를 낮게 잡아야지만 돼. 높이 잡게 되면 이게 물이 끓으면서 펑 하고 폭발할 수도 있다는. 근데 폭발하는 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갈아놓은 원두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 이렇게 넣고 스푼이 있으면 이걸로 이렇게 살짝 다져줘도 된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커피 추출이 되었을 때 미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여가지를 요 원의 파이만큼 잘라서 여가지를 안쪽에다 꽂고 밑에다가? 밑에다 넣고 하면 추출된 커피에서 이제 미분을 최소화할 수 있지. 요걸 이렇게 아까 부어놓은 물 안에다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나사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뺑뺑뺑 돌리면 딱 잠기겠죠. 그리고 이제 버너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 보통 보면 이거 산발이라고 하지. 이거 놓고 그다음에 중앙에다 놓게 되면 불꽃이 올라와서 이 손잡이를 녹여버리니까 약간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켜놓으면 됩니다. 그 아까 밑에 있던 물들이 끓어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원두를 지나서 그때 커피 액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그 위로 나오는 거야? 그렇지. 분수처럼. 이렇게 추출해서 진한 거 좋아하면 그대로 먹는 거고 연한 거 원하면 여기에다 물 섞으면 아메리카노 되는 거지 뭐. 이게 에스프레소잖아, 그치?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캠핑 가서 이렇게 이제 커피가 탁 끓고 이 커피 향이 다른 텐트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뭐 고기 들고 쫓아오시는 거 아니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이 나눔을 해야지 그런 데서. 그게 또 캠핑의 묘미니까 혼자 어떻게 먹냐 이거. 아 근데 좀 번거롭긴 해도 분위기 난다 이런 거 그치? 아 좋지. 근데 여유가 있어야 이제 이것도 하겠지. 이런 에스프레소 잔을 데미타세 잔이라 하지. 절제된 뭐 이런 의미지, 그지? 지금 이제 끓게 시작했네.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했고 분수처럼 올라오는 게 보이나? 보이나요? 네. 우와, 커피가 이렇게 이제 우와. 올라오는 거지. 튈 것 같아서 내가 뚜껑을 덮을게. 이렇게 부글부글 끓으면 이제 불 끄고 기다렸다가 커피가 추출이 다 이루어졌다 싶으면 이제 볼에서 내려서 이렇게 따로서 진한 에스프레소를 얻으면 되겠지. 이렇게 딱 따르면 이거 에스프레소지. 에스프레소 그대로 먹고 싶으면 이렇게 마시면 되고 연하게 먹고 싶으면 뭐 다른 머그컵이나 종이컵 하나 해서 물 태워 먹으면 물 태워 먹으면 아메리카노인 거지. 이렇게 탁 한 잔 먹는 거지 뭐. 또 먹을 거야? 맛있다. 응?
뉴시 커피인지. 부글부글 끓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이게 또 그 감성 알겠어? 손 여사. 감성. 근데 우리 캠핑은 언제 가? 옥상 있잖아 우린. 네. 프렌치 프레스 해볼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출하는 커피 기구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원두의 입자 분쇄도를 가장 굵게 갈아야 하는 기구지. 모카폿이나 그다음에 이브릭이나 이런 용도의 원두는 0.3mm 정도 미만으로 갈아서 활용하는데 얘는 아마 한 2mm 정도? 되게 굵네. 얘를 너무 가늘게 해버리면 커피가 또 지나치게 이제 쓰겠지. 근데 쓴 거 좋아하면 조금 더 가늘게 좀 더 가늘게 해도 되고. 이 모카폿이나 이브릭은 끓여서 먹는 커피라고 봐야 된다면 얘는 끓은 물을 적정 온도에 자기가 이제 취향껏 온도에 맞추어서 부어서 우려서 먹는 커피라고 해야 되지. 프렌치 프레스. 그러면은 이것도 핸드드립처럼 온도가 뜨거우면 쓴맛이 나고 물의 온도가 낮으면 신맛이 나고 그런 거야? 그렇지. 이 이브릭만큼은 아니지만 이 프렌치 프레스에서도 커피 음용으로 추출을 해서 마셔보면 마치 따뜻한 미숫가루를 먹는 듯한 그 입안에 도는 그 미분이 걸쭉함이 아주 좋지. 또 드립처럼 되게 부드럽고 이런 커피에 길들여져 있다면 이 커피는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 세 가지는 또 반대로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드립커피 마시면 물 먹는 것 같지. 그래 되게 연하겠다. 아까 이브릭 먹어보니까 진짜 매력있던데. 매력있지. 오빠처럼 매력있지.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네, 원두 분쇄도가 상당히 굵다고 했다. 약 한 2mm 정도 되는데 얘도 한 스푼 반 정도를 써서 1인분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분쇄도를 또 조절을 해야 되네. 이 프렌치 프레스는 차도 많이 우려 먹잖아 우리. 차 우립용으로 훨씬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프렌치 프레스는 이거 아마 프랑스에서 처음 또 만들어진 거지. 이것 말고 유사하게 생긴 게 베트남의 핀 커피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였다 보니까 프랑스의 음료 문화가 조금 영향을 줘서 또 베트남만의 어떤 특별한 커피 추출도 있다고 하니까 끓는 물이 아마 지금 좀 식어가지고 아마 한 80, 한 5도 6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부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해. 내가 조금 더 그 추출을 더 잘 되게 하고 싶으면 이런 스푼 같은 거 있으면 저었는데 이렇게 저어서 이렇게 꾹 눌러서 좀 진하게 먹고 싶으면 물과 커피가 만나는 시간을 좀 길게 가면 되겠지. 이게 높은 온도에서 길게 가버리면 진하게도 나오겠지만 쓴맛이 더 치우치게 돼. 지금 물의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조금 더 오래 두고 만약에 추출을 해서 커피로 마셔보면 뻑뻑한 그런 커피를 얻을 수 있겠지. 바디감 풍부한. 그렇지. 뭐 일정 시간이 지났다고 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따로 마시면 돼. 진짜 간단하다. 간단하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찌꺼기는 이렇게 톡톡해서 버리고 헹궈 놓으면 돼. 캠핑 갔을 때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드리퍼를 빼고 이 세 가지만을 넣고 보면 가장 편리하다라고 해야 되나? 간편하고 맛도 괜찮다면서. 맛도 괜찮지. 프레스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그러면 너무 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과지로 걸러내는 여과 방법이 아닌 아주 극세사망으로 이렇게 걸러내니까 유분이 이렇게 나오지. 표현되지. 우와. 맛있어. 이렇게 또 이거는 이제 느낌이 조금 다르지. 지금 물 온도도 낮췄고 우려 먹는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 쓰고 강렬한 느낌은 아니고 조금 뻑뻑한데 뭐랄까 감미롭고 부드러운 느낌? 그러면 당신은 요 지금 오늘 3개 보여줬는데 뭘 가져갈 거야? 캠핑 갈 거면? 여건이 된다면 3개 다 가져가고 싶은데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는 용기가 유리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떨지 편리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면 난 이걸 가져갈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모카폿이 가장 또 좋지 않을까. 감성적이고. 네, 감성적이고 이제 끓일 수 있으니까 그 불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느낌. 네, 난 모카폿 선택할 것 같아.
오늘 안 보여준 것 중에 우리 사이펀이라고 있잖아. 사이펀. 아 근데 사이펀은 캠핑 장비로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기구고 다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잘 깨지지. 사이펀은 다음에 분위기 잡고 한번 내려서. 아 뭐 그러든지. 내가 아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수망을 들고 갈 것 같아. 아, 수망도 좋지. 수망 가지고 가서 직접 그 수망으로 진짜 이 뭐 숯불 만약에 피워서 거기에다가 수망 뭔지 보여줘봐. 아 수망? 수망. 수망이라고 해서 요건 그 일본 제품인데 한 200g 정도를 아주 원만하게 볶을 수 있는 용량이야 이게. 다른 거 써본 거보단 그게 나았잖아.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면적이 넓으니까 안정적으로 볶아져.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 사이펀도 한번 하고 수망 로스팅 하는 것도 알려주면 좋겠다. 뭐 그럼 좋지. 근데 이런 것들은 왜 갖다 놨냐? 아니 나는 캠핑 갈 때 솔직하게 우리 어디 여행 갈 때 맨날 이거 들고 갔잖아. 좋지. 예전에 그 한기령 갔을 때 그래 이거 들고 가서 먹었었는데 그래서 캠핑 갈 때 이런 게 번거로우면 간단하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얘가 가장 편하다 이 얘기도 하고 싶었고. 아 이건 지금 어디 거야? 이건 아메리카네. 이건 뭐 괜찮지만 요즘 그 기성품으로 나오는 일회용 커피 안에 이제 그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몸에 별로 안 좋다 하니까 요건 안전하지. 그러니까 믹스 커피를 즐기더라도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조금 더 이제 건강에 유익한 그런 믹스 커피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의 감성을 가질 수 있으면서 맞아. 편리함. 맞아. 그럼 얘는 편리함. 감성보다는 그냥 편리함. 실용적인 거. 그것도 그 더치 커피 그러니까 콜드브루 방식이니까 와인향 이런 거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또 취향이니까. 그리고 걔는 커피도 좋은데 소주에 태워 먹고 맥주에 태워 먹으면 맛있어. 그저 술이다, 그저 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알코올에다가 커피를 그 태워서 이렇게 마시잖아. 특히 이제 맥주에. 그러면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과음을 하게 되면 취해야 하는데 이놈이 카페인 때문에 발동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어. 맨날 술은 잔소리야 잔소리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원두 홍보 좀 해주고 끝냅시다. 우리 원두? 그래. 캠핑 갈 때 뭐 커피 장비는 뭐 알아서 골라가고 원두는 꼭? 원두 꼭? 뭐 꼭 우리 것만 먹으라고 말은 못 하겠다. 근데 이왕이면 우리 거 벙커 커피 한번. 이왕이면 벙커 커피 마셔주면 좋지. 오빠가 열심히 볶은 건데. 그렇지. 오빠 열심히 볶았지. 그러니까. 오늘도 촬영해주라 고마웠어. 그래. 저녁 차려줘. 알았어. 밥 먹으러 가자.